9월 16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이죠.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의 이 담당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원자력 연구원장이 4차 핵실험까지도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이 실제로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핵실험까지 연이어하게 된다면 8월 25일 판문점에 있었던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 10월 말에 있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정상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는 극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현재 미중 정상회담이 9월 27, 8일경에 미국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이 회담을 앞두고 또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이 주변 육자회담 당사자국들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위협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하면 북한이 적당히 협박 강도를 높여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철회하는 양상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양상이 전개될 수 있고 아마 국제사회 유엔이 나서서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제재를 취하게 되고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내용이 미국까지 충분히 정교하게 닿을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고 더 나아가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핵탄두의 소형 경량화에 성공을 해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다가 북한의 새로운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까지 쏠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미국은 아마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그냥 협상을 포기하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해온 데서 입장을 180도 바꾸어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강력한 제재에 착수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여론에 미국 대선이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이런 벼랑끝 전략으로서 지금 육자회담 당사자국들을 갖다가 압박하는 부분들이 말로만 할 것인가, 실제로 할 것인가. 실제로 북한이 어떤 형태든 실험을 하나만 하게 된다면 결국은 남북 간의 모든 대화는 마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가야 되지 지나친 기대나 환상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다. 특히 8.15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남측 내부에서 북한과에 관련된 지나친 과도한 기대들이 정치권이나 일반 이 야권에서 형성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이 정부 쪽에서도 그런 어떤 이 성과들을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돌아와서 북한의 대응을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이러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9월 하순에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 연설 내용 중에 북한과 관련된 문제,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있어서 북한의 어떤 심기를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하게 된다면 북한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간에 진행되고 있는 합의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또한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머지않아 열리는데요. 이 회의에서 결국 주요한 안건은 북한에 대한 안보적 대응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건데 이 회의의 내용 결과를 가지고도 또 북한이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사이에 9월 27, 8일경에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 이 중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우주 이용권, 즉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국은
우주에 쌓아 올린 위성이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원래 ICBM이라는 것은 8, 9천 킬로, 만 킬로, 12,000킬로를 날아가야 되는데 이 공기가 있는 대기권에서는 그렇게 날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기권을 넘겨서 즉 산소가 없는, 공기가 없는 성층권까지 올려서 그래서 그 성층권에서는 저항이 없이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대기권으로 떨어져서 목표물에 가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대기권 밖에 있는 인공위성이라고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 권한이 우리도 있다. 미국도 로켓을 쏘고 중국도 쏘고 다른 강대국들은 다 쏘는데 왜 우리는 과학적으로 기상 그 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주를 향해서 쏘지 못하는가? 이 부분을 시진핑과 오바마의 회담에 테이블에 주된 의제로 올리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북한의 위기에 대해서 미국에 할 말이 많은 상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즉 시진핑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협박 강도, 즉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서 미국의 서부 해안가까지 닿게 할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까지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북한을 저지시키는데 중국에 대해서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저 북한 좀 말려라라고 미국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의 입지가 강화되고 북한으로서는 중미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위협을 했다가 나중에 그 위협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번에도 협박만으로 그치거나 지난번에 했던 ICBM 발사 2012년 12월입니까?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이 핵실험 수준에 그친다면 아마 북한의 기술이 진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못하다라고 이 돈을 몇천억 들어서 실험을 하고도 우스운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진짜 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때보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기술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과거처럼 뭐 북한이 쐈는데 어디 떨어지는지 모르게 태평양 한바다 가운데 떨어졌다 하는 정도로는 크게 위협이 되지 못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핵실험을 하면요. 그 핵실험을 하는데 이 핵탄두가 뭐냐, 중성자탄이냐, 안 그러면 뭐 우라늄이냐, 뭐냐, 플루토늄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핵실험을 북한이 아마 북한 한경북도 산속에서 할 겁니다. 지하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강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의 개발한 핵탄두에 대한 이 위력을 갖다가 주변이 체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진짜로 실험을 강행한다면 지난 한 2년 반 사이에 북한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미사일과 핵기술을 진보시켰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그때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협상에 나서게 되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말로만 그친다면 북한의 기술이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실제로 기술이 발전을 했다면 북한은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